명분 없는 가격 인상, 기약 없는 AS, 과도한 명품 소비 지출. 우리 사회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한 변명이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국뽕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13일 화제가 되었던 백화점 오픈런과 그리고 명품을 구매하게 되면,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면 호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13일 그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샤넬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자 백화점 개장 시간에 맞춰 오픈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픈런이라 함은 문 열자마자 미친듯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흡사 경마장에서 말들이 튀어나가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게이트가 열리면 일제히 뛰어나가는 그 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사람들이 재현했다고 해요. 해외 명품 브랜드인 샤넬이라는 브랜드에서 가격을 8%에서 18.7%를 인상한다고 하자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그 명품을 구매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요.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2달 전만 해도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섰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몇 시간씩 쓴다는 거 보니까 참, 뭐랄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정말 참 천태만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클래식 플랫백 미디움이라는 제품이 있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미디움이라서 무슨 고기인가 싶었는데, 하여튼 이 제품이 2018년 11월에 652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 10월에 715만 원이 됐어요. 그 같은 제품이 2020년 5월 849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인상폭은 무려 18.7%라고 합니다. 와, 저는 이 명품이라는 게 한 1,200만 원 하면 명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849만 원? 와, 대단하네요. 물론 그 중에는 하테크라고 해가지고 샤넬과 그 재테크의 합성을 하고 하는데, 샤넬 제품 같은 경우를 잘 사두면은 대략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몇몇 그 희귀성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지만, 대중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팔려나간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시리얼 넘버가 있어서 그 당시에 발매 당시에 가격 기준으로 해서 중고가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샤테크도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냥 명품을 사기 위한 한 가지 변명이 아닌가 싶어요. 소위 말하는 이 명품들이 계속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그 매출이 2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무려 18.5%가 인상됐고,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8%가 인상이 됐대요, 매출이. 대단한 거죠. 이게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배불린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불린 효과는 가격이 비쌀수록 이 제품의 판매가 더 촉진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과시효과, 허영심, 이런 심리적 요인을 이 명품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품이 다 좋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명품이라는 게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명품이라는 게 다 좋은데 이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뭐냐면 AS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제품들이 명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브랜드의 힘을 갖고. 그래서 이 AS 또한 해외에 있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고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가방이라도 얘가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국내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대요. 무조건 해외 본사로 보내서 거기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백이 이 손잡이에 있는 고리가 깨졌다, 이거 고치는데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수선이나 보수, 이런 AS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런 명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꼽자면은 바로 백푸어예요. 백푸어란 하우스푸어, 카푸어 같은 개념이에요. 백에, 즉 명품에 과도한 지출을 하게 돼서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남성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성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그 명품에 대한 그 수요가 성별을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예로 백화점에 각종 명품 그 스니커즈라고 하죠, 운동화,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거는 뭐 매년 신기록을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저렴한 거는 30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는 신발이 있다고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신발, 특히나 운동화, 신발은 뭐 그냥 나이키가 최고로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뭐 여기는 뭐 나이키 에어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들어가나 봐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열거했던 내용, 명분 없는 가격 인상, 그리고 기약 없는 AS, 과도한 명품 소비 지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명품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사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명품을 직구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갔을 때 사갖고 오시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관세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관세를 안 맞는 범위에서 구매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너무 그 명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같은 날 본 신문 소식에 보니까 대기업들이 감원 또는 감봉을 단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태가 6월까지만 진행되면 더 이상 대기업들도 버티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꼭 명품이 아니어도 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서 현명한 소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할부로 사야 되는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